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하에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짝수의 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2, 4, 6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6가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6가지 중에 짝수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 3개죠. 2, 4, 6이니까 3개 해서 우리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학적 확률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는 각각의 근원 사건 그러니까 1, 2, 3 각각 하나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각각의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지만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주사위는요. 이 주사위는 각각의 숫자가 써있는 면에 그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똑같아야 가능성이 다 똑같을 텐데 면적이 살짝씩 차이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한쪽 면이 살짝 찌그러졌다거나 이러면은 주사위를 실제로 던졌을 때 각각의 면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현상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한 횟수에 대한 그 비율로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통계적 확률의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통계적 확률, 거기 밑에 있죠, 정의. 자, 통계적 확률 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원하는 특정 사건 A가 Rn번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계속 늘리는 거죠. 늘림에 따라 n분의 n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행 횟수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사건의 횟수의 비율이죠. 상대도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대도수 값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일정한 어떤 값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워지게 되면 그 가까워진 그 값 p를 우리가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써볼까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결국 통계적 확률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도수 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n을 크게 함에 따라서 그 상대도수 값이 어떤 값 p에 가까워지게 됐을 때 그 p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시행 횟수를 무한히 크게 늘릴 수가 있나요? 무한히 늘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라겠죠. 무한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 값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의 그 상대 도수 값으로 통계적 확률을 대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연습 1번 있습니다. 그쵸? 연습 1번을 한번 볼게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47만 1000명이었고 그중 쌍둥이의 수가 7000명이었대요. 이때 신생아가 쌍둥이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A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A의 확률이니까 PA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그러면 PA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2011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수가 47만 1000명이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행 횟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특정 사건이 뭐예요?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신생아 중에. 그쵸? 쌍둥이가 나온 그 사건. 그것을 7000번 일어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체 시행 횟수 47만 1000분의 7000. 그죠?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이게 바로 상대도수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계산하면 약분해서 471분의 7이 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쌍둥이가 나올 확률에 대한 거죠. 이게 통계적 확률로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엔 수학적 확률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 통계적 확률은 실제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시행 횟수를 우리가 시행을 계속 해보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하거든요. 경험적 확률. 그러면 수학적 확률도 배웠고 통계적 확률도 배웠는데 이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전제돼 있다고 했었죠, 아까? 어떤 상황이 전제돼 있었어요? 어떤 시행을 할 때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쵸?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항상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시행 횟수를 늘려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실제 사건이 일어난 횟수에 대한 그 비율로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확률을. 그쵸? 확률을 그렇게 나타내는데요. 실제로는요. 이 시행 횟수 n을 계속 크게 늘리면요. 한없이 크게 늘리면 이 상대도수 값 있죠. Rn 우리 아까 이 상대도수 값. 그래서 n분의 Rn이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었는데 이 통계적 확률 값이요. 어디로 가까이 가게 되냐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하면 우리가 6분의 1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던져서 무한히 크게 횟수를 늘렸을 때 그랬을 때 실제로 1의 눈이 나온 그 상대도수 값 그것이 6분의 1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큰 수의 법칙은 통계 부분에서 통계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프 하나 보시면 지금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상대도수의 그래프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데 앞면이 나오는 상대도수의 그래프가 지금 나온 거고요. 실제로 수학적 확률은 얼마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쵸? 앞면이 나오는 것, 뒷면이 나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하에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2분의 1인데 실제로 통계적 확률로 봤을 때에도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100번을 던졌을 때는 상대도수 값이 한 0.7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0번 중에 70번 정도가 앞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반에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보여요? 점점 0.5에 가까워지는 것이 보이죠.
0.5가 뭐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 확률에 결국은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확률의 기본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표본 공간은 S고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의 확률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고 무엇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선 PA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PA는 NS분의 NA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NA라는 값은 A의 원소 개수니까 A는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공집합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이쪽이 더 크겠죠. 그쵸? NA가 더 클 겁니다. 그쵸? 그리고 NA보다는 NS가 크겠습니다. 그쵸? 크거나 같겠죠. S는 표본 공간 전체니까. 그쵸? 전체 원소 개수보다는 A 쪽이 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NS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0이 되죠? 공집합 원소 개수가 0개니까. 그쵸? 얘는요? 얘는 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A의 확률은 0에서 1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NS분의 NS 요거는 뭐예요? PS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표본 공간의 확률. 그쵸? 요거는 당연히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사건의 확률이니까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P 공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0이 되겠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건데요. 그쵸? 그러니까 가능성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의 기본 성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연습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상자 속에 파란 구슬 5개, 노란 구슬 2개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낸대요. 그러면 시행이 뭐예요?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낸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때 첫 번째. 노란 구슬이 3개 나올 확률. 근데 지금 보세요. 노란 구슬이 2개밖에 없습니다. 노란 구슬이 근데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란 구슬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이래요. 우리가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거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 노란 구슬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꺼낼 때마다 파란 구슬은 하나는 포함되어 있겠죠. 적어도 하나는. 파란 구슬이 하나는 적어도 들어있겠죠. 그쵸? 왜? 노란 구슬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항상 파란 구슬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항상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의 확률은 1이 되겠죠. 그쵸? 항상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건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확률의 기본 성질 이용하는 것까지 해봤고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